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놈들의 강정원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고 좀 많이 좀 느꼈던 부분을 좀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영상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 차를 바꾸는 게 거의 뭐 핸드폰 기종 바꾸듯이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굉장히 철이 없었죠. 근데 요즘 들어 저희 그 정직한 놈들의 문의가 들어오는 어떤 그 젊은 친구들의 이 사고방식과 생각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경악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든지 첫 차로 접근을 할 때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경각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이 많고 삶의 질이 윤택하고 막 리치면은 이해는 안 가실 수는 있겠지만 딜러 일을 하면서 생각하는 중고차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접근을 해야 저 같은 삶을 안 살 겁니다. 일단은 어떤 방식이냐면 내가 벤츠를 살 건데 사람이라는 게 견물생심이라고 아무런 예산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무한계대로 올라갑니다. 연봉보다 무리한 차를 접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하나 드리자면 본인이 하는 일이 지금 정규직도 아니에요. 근데 차를 사고 싶어 하는 건 벤츠 C클래스예요. C클래스 220D 기본형만 하더라도 한 7만, 6만 정도 탄 것만 하더라도 2,400, 600 정도 하는데 그러면 연봉을 계산해 봤을 때 2천만 원 채 안 되는 금액으로 그 차를 사려고 했었어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거 차를 굳이 이렇게 좋은 차가 필요로 할까요? 어차피 사회 초년생이고 가성비 있는 국산차로 좀 접근을 해서 돈을 좀 더 차곡차곡 모아서 집을 하고 차를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자기는 꼭 무조건 벤츠를 사고 싶다고 상담을 하다가 캐피탈권으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율이 좀 비싸니 그냥 조금 더 사회생활을 좀 해보셨다가 1금융권이나 비교를 해보시고 좀 진행을 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를 구매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예산 부분도 그렇고 전액 할부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한 1, 2개월 만족해서 운행을 해요. 뭐 대표님 무슨 사정이 생겼습니다. 차를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차를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보험료도 그렇고 할부를 했던 그 금액이 또 감가가 되는 비율이 있다 보니까 모아둔 목돈은 없고 차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게 되는 거고 또 손을 못 벌릴 경우에는 캐피탈권이 월 납입금을 내지 못하여 신용불량으로 되는 그런 악순환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자본주의 국가의 신용사회잖아요. 본인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는 일순간이지만 올리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차는 당신들의 인생에 어떠한 액세서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남이 벤츠를 타든 남이 아우디를 타든 남이 뭐 폭스바겐, 뭐 람보르기니를 타던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차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차를 사야 되는데 예산과 목적이 없으면 사지 마세요. 합리화는 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려면 내가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가고 전철을 타고 가는 것보다 난 내 차가 있어야 돼. 왜? 난 편하게 출근을 해야 되니까. 라는 합리화. 또는 여자친구랑 데이트해야 돼. 근데 참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예요. 보여지는 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이 뭐라 그럴까 품위 유지라고 해야 되죠. 그걸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이라 신용 9등급까지 갔어요. 네, 뭐 개인 회생 전까지 갔을 법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한 500 정도 모았다. 근데 내가 사고 싶어하는 차가 2000이네. 그러면 500만 원 갖다가 1,500을 캐피탈을 받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큰 오산인 거예요. 500만 원 현금이 있다. 그러면은 그 500만 원 정도 되는 차를 사야지.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금융권을 돈을 빌려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열이면 열이에요. 지금 당장 본인 주머니에서 돈이 지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돈이 본인 돈이 아닌 게 아닙니다. 차값 들어가죠. 차를 살 때 등치등록세도 들어가요. 딜러 간에 또 거래를 한다. 그럼 매도비도 들어가야 돼요. 또 요즘에는 또 법이 또 같아져가지고 한국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놓은 또 성능보증보험료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이 수입차를 살면 20만원, 10만원, 국산차 9만원. 근데 또 보증도 안 해줘요. 그런 돈도 들어가고 또 수수료도 들어가요. 근데 이 새끼들이 정해놓은 법도 없으면서 법정 수수료다, 뭐 매매 알선 수수료다라고 하며 여러분들의 돈을 뜯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중고차를 살 때는 벌써 이 황무지에서 좋은 차량을 건네주는 딜러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거의 암흑과 같은 시장입니다. 또 차를 사니까 또 보험이라는 걸 또 들어야 되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차는 또 불법이니 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요. 저연령에서 보험 가입해보세요. 자차는 230만원 막 400만원 또 300만원 또 저는 차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사람들도 봤어요. 차가 포르테 쿱인데 투도라는 이유로만으로 보험료가 자차까지 포함해서 360만원 나왔어요. 차값이 500인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차를 사야 되는지 본인에게 스스로 10번씩은 물어보세요. 그 10번 중에 9번은 자기 합리화가 되겠지만 언젠가는 비껴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가성비 있는 차를 사고 좀 더 돈 좀 더 모아서 나중에 좀 신차를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끔 계속 자문을 물어보세요. 잘 생각하고 사야
사야 되는 거예요. 차를 산다고 해서 만족감을 얻는 거는 1, 2개월밖에 없습니다. 생계 유지비도 생각지도 못하고 과하게 지출했으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차의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아, 나 밥 먹어야 되는데 차에 기름도 없네. 아, 그럼 기름 넣어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말씀드릴게요. 중고차를 구매를 할 때 현금 박치기가 최고예요. 금융권을 이제 선정을 할 때는 그 이유를 생각지 안 하고 쉽게 접근하시는 우리 젊은 친구분들, 금리도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딜러가 있었다면 저는 이제껏 제가 차를 안 사고 등치드롱세만 모았어도 저는 이미 한강에 요트 2대 샀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뜯어 말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이미 벌써 한강 스쳐 지나가는 그냥 그 욕심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그르치지 말아주세요. 정말 너무 딱합니다. 현실적인 조언이라 생각을 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차량을 컨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뭐 코로나다라고 하는데 참 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뭐 죄다 마스크 끼고 있고 뭐 여기가 무슨 핵전쟁 난 데도 아니고 참 많이 애기들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한참 나가서 놀아야 될 나이에 집안에 갇혀있고 답답하게 마스크는 계속 끼고 있지 어린이집은 쉰다고 그러지.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으로나마 진짜 생각 없이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조금이나마 그래 이 형 얘기 듣고 좀 참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영상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가정에 평안만이 가득하고 행복만이 넘쳐 흐르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정직한 놈들의 강정훈이었고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됐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 여드름이 나가지고 여기. 감사합니다.